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심 밖으로 밀려간 가운데 완전히 이중고 삼중고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정말 완전히 꽉꽉 다져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몇 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대형 전투기죠. 수호이 27 전투기 한 대가 이 조종사가 러시아의 공작, 회유 공작에 말려서 러시아로 비행기를 몰고 전투기를 몰고 귀순해버렸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요코스카 항으로 귀향했고 이제 칼 빈슨 항모와 임무 교대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UAE는 브라질제 만숲 ER이라고 하는 함대함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의외의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정기 순찰 임무를 마치고 11월 18일 요코스카 해군기지로 복귀했습니다. 레이건 항모는 증원 배치된 칼 빈슨 전단에 서태평양 순찰 임무를 인계하고 당분간 정비와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호주 총리가 중국을 찾아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외치며 시진핑에게 칭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해군이 호주 해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남방 해역에서 불법 환적 감시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물에 걸린 호주 해군의 안자급 호위함 툰바함이 그물 해체를 위해 투입한 잠수사가 근거리까지 접근한 중국 해군 구축함 닝보가 쏜 능동 소나의 강력한 액티브 핑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에 대한 포위 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지난주 칭다오로 들어간 중국 해군 산둥 항공모함이 11월 19일 보하이만 입구에 진입했습니다. 다롄 인근에서 식별됐는데 이 항해가 수리를 위한 움직임인지 보하이만에서의 별도 훈련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군이 기존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프리즘 추가 발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프리즘 인크리먼트 1으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5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진 신형 미사일인데요. 미국군은 올해 말 프리즘 실전 배치를 위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UAE가 기존의 액조세 MM-40 블락 1 함대함 미사일을 대체할 4세대 대함미사일로 서방제가 아닌 브라질제 제품을 구매해 화제입니다. 만숲 ER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 200km, 아음속 시스키밍 미사일인데요. UAE의 주력 함대함 미사일로 기존 초계함들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로널드 레이건 함이 이렇게 요코스카 항으로 귀향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녹이 줄줄 내려오고 있는 아주 너덜너덜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이 지난 5월에 출항을 했어요. 5월에 출항해서 계속 작전을 하다가 9월에 잠시 입항해서 며칠 쉬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한 2달 만에 다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9월 잠시 휴식 빼고 어쨌든 6개월가량을 이 대규모 정비를 받지 않고 나가서 작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녹이 완전히 그냥 잔뜩 쓴 상태로 귀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서태평양은 비워두냐? 아니죠. 칼 빈슨 항공모함이었죠. 그래서 칼 빈슨 항하고 교대를 하고 이제 이 칼 빈슨이 여기에서 작전을 할 동안 로널드 레이건이 수리 정비 휴식을 취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칼 빈슨은 중동으로는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겠죠. 칼 빈슨이 중동으로 가서 항모함 2척 딱 띄워놓고 이란 때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이 그 정도까지 세게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로널드 레이건이 들어와서 이제 수리 정비 들어간다 라는 소식. 자, 두 번째는요. 호주 해군의 안자급 호위함이죠. 이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완전히 A사 레이더 갖다 붙이고 함대공 미사일도 붙이고 이런 현대화 개량을 한 바로 이 툰바함인데 제주 남방 해역 그리고 일본 규슈 서쪽 이를테면 칠광구 그 지역 좀 되죠. 그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있던 이 호주 해군의 툰바함이
그물에 스크류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이 안 되죠. 그래서 잠수사를 보내서 그 스크류에 걸려있는 그물을 이제 끊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해군의 항저우급, 그러니 러시아 해군의 소브로벤니급이죠. 그 항저우급 구축함 닝보함이 다가온 겁니다. 아주 근거리까지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호주 해군의 안자급이 우리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잠수사가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적대 행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사정을 계속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리까지 와서 액티브 핑을 뚱 하고 쏘아버린 겁니다. 저주파로 그냥 강하게 쏘아버리니 잠수사가 그거 맞고 그냥 근거리에서 맞으면 내장 파열될 수도 있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그 잠수사를 구조를 했는데 그런 짓을 했는데 문제는 지난 11월 5일 호주 총리가 시진핑 만나러 중국 갔죠. 거기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뭐 이래서 중국으로부터 시진핑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주 11월 14일 불과 9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보면 중국은 전형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상대,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아주 강하게 나오는, 그러니 우리 한국 정부와 대단히 사이가 좋았던 전 정부 때 얼마나 사이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을 수행하던 이 한국일보 기자를 구타하고 짓밟아 버렸죠. 그리고 밥도 같이 안 먹어주고 시내 나가서 혼밥했죠. 정말 어이없었죠. 그런데 그게 중국 민생 탐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중국 민생 탐방 왜 합니까? 그것도 여러 번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하게 나오니까 이제 세게 너야 뭐 집토끼는 뭐 안 봐줘도 돼. 이제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호주도 지금 그 지경이 됐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대우를 받으려면 아주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산둥 항모가 이렇게 위성에 찍혔는데 이 보하이만 입구죠. 발해만 입구. 그래서 여기 다롄 옆에 리순이 있고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다롄으로 들어가서 다롄에서 만들었으니까 다롄 조선소에서 들어가서 수리 정비할 게 있느냐, 아니면은 직진해서 발해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뭔가 훈련을 할 거냐,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수리하러 들어간다. 수리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 만들었으니까 수리할 게 많겠죠. 자, 미 육군의 프리즘 미사일 500km 날아가는 이를테면 블락 1 버전인데 이걸 쐈어요. 동영상 보셨다시피 아주 종 모양으로 탄이 떨어집니다. 자탄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탄식은 광역 살포를 해서 뭐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다. 왜? 일단 미사일 작은데 뭐 광역 살포해봐야 효과 별로 없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집중해서 종 모양으로 딱 떨어뜨려 버린다. 그거 이유는 뭐냐? 이 프리즘 미사일 같은 경우는 네메시스, 그러니까 이 미육군 그리고 해병대 등이 섬이나 이 육상에서 중국 해군의 함대를 괴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 모양으로 딱 떨어뜨려서 레이더나 전자장비 등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죠. 현대의 군함은 그런 전자장비 못 쓰게 되면 사실은 의미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뭐 그렇게 하고 또 육상에서 만약에 지대지 용도로 쓴다 그러면 콜렉터럴 데미지, 그러니까 주변 부수 피해를 줄이고 뭐 민간인 사상이다 뭐 하니까 딱 그냥 죽이고 싶은 이 어떤 특정 핵심 구역 여기만 딱 떨어뜨려 버리는 이제 이런 식의 자탄 공격 방식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게 700km, 1000km 등으로 사거리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참 놀라운데요. 고인드급을 프랑스로부터 구입했죠. 이 UAE가. 그런데 거기에 이 액조세 최신형 탑재를 합니다. 액조세 MM40 블락 3를 탑재를 했는데 그동안 UAE가 액조세 MM40 블락 1 버전을 구형 초기함들에 장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후되니까 신형으로 바꿔서 저는 이 MM40 블락 3 지금 고인드급에 들어간 그거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브라질의 만숲 ER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샀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성능이 좋나? 라고 보니 그냥 성능 지금 있는 액조세 MM40 블락 1하고 비슷해요. 단지 사거리가 200km로 조금 늘어난 거 이것뿐인데 그거 왜 할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싸니까 했겠죠. 이런 소식까지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친중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던 임란 칸 총리가 축출됐지만 파키스탄의 친중 행보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경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열린 에어쇼를 계기로 중국 측과 접촉해 중국에서 제작된 신형 경전투기 L-15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중국 홍두 항공공업 집단이 11월 18일 밝혔습니다. 홍두 측은 현재 파키스탄 공군이 전투 조종사 전술 입문 교육용으로 운용 중인 F-7PG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경전투기 겸 전술 입문기로 L-15 훈련기의 경전투기 버전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그 21을 불법 복제해 발전시킨 J7의 수출형인 F-7은 파키스탄에서도 대량 도입해 현재 60여 대를 운용 중인데요. 파키스탄은 전술 입문기 겸 경전투기로 운용 중인 F-7을 중국산 L-15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에어쇼 기간 중 중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야크-130을 복제한 L-15는 원형인 야크-130이 아음속 훈련기인 것과 달리 애프터버너가 장착된 엔진을 탑재해 마하 1.4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모델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 9.5톤의 L-15는 최대 2톤의 각종 무장 탑재가 가능해 잠비아와 UAE 등에 수출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도입하려는 L-15는 레이더를 탑재하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풀옵션 모델로 대당 가격이 약 2천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존 F-7을 모두 대체하기 위해 60대를 도입할 경우 전체 거래 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임란 칸 시기를 거치며 경제가 박살난 파키스탄은 구호품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 압사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인데요. 또 빚을 내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파키스탄을 보면 도대체 중국이 파키스탄 정치권에 얼마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네, 그 러시아의 야크-130, 거기서 파생된 중국의 L-15, 또 거기서 파생되어서 이탈리아에서 만든 게 M346,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아주 작은 엔진 2개를 장착한 쌍발 비행기인데 여기다 애프터버너를 장착해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버전이에요. 그래서 마하 1.4까지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 이렇게 출품을 했고 여기 우리 이런 것까지 다 장착할 수 있어요 라고 뭐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여기서 파키스탄이 이 홍두 항공공사와 접촉을 해서 대량으로 구매 이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이 파키스탄 정부는 반중 정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반중 정부조차도 또 중국산 전투기를 산다. 그것도 좋은 거냐? 아니죠. 아주 허접한 거. 그래서 우리 FA-52 14.5톤의 총중량이에요. 이게 9.5톤이니까 아주 작은 덩치. 작은 덩치라는 것은 능력이 별로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FA-52 4톤가량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여기는 2톤. 근데 2톤에 보조 연료 탱크 장착하면 사실은 뭐 무장 장착할 거 없는 거죠. 그걸 지금 대량으로 구매한다라는 소식이니까 반중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하고 전투기를 산다? 이건 그만큼 아주 뿌리 깊게 친중 세력들이 그냥 뭐 요소요소에 박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파키스탄 금리가 20%가 넘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고 해서 이 배급소가 운영될 정도인데 거기에서 워낙 많이 몰리니까 압사 사고가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이 파키스탄이 과연 이 전투기를 지금 왜 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고액 보상금과 서방 국가 망명을 내걸고 귀순을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역공작을 펼쳐 우크라이나군 전투기가 러시아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치열한 귀순 공작을 펼쳤으며 여기에 넘어간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가 수호이 27 전투기를 몰고 러시아로 탈출해 귀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카모프 52 공격 헬기 조종사 출신으로 현재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활동을 리포트하는 콜사인 보이보데는 현지 시각 11월 18일 러시아의 둥지로 우크라이나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라며 이번 공작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이보데는 자신이 이번 공작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가 수호 27 전투기를 몰고 출격해 동료들을 따돌린 뒤 러시아군 통제하의 공군기지로 들어와 귀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복수의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이보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러시아군이 이 조종사의 인터뷰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안드리 유쇼프 대변인은 술 취한 메드베데프의 망언 수준인 원시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선전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각국 워싱턴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주장대로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가 러시아 측에 귀순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전황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조만간 이 조종사를 방송에 출연시켜 귀순 동기와 우크라이나군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군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네, 수호이 27 미그 29보다 훨씬 큰 대형 전투기죠. 이걸 몰고 귀순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지금 현역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러시아 항공우주군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조종사였었다 라고 주장하는 현재 인플루언서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작업에 1년 반 동안 참가했었다. 그래서 이제 포섭에 성공했고 드디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이 탑5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그 기사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라는 건데 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메드베데프가 푸틴 대신 대통령 한번 했던 바지 대통령 했지 않습니까? 그 메드베데프가 뭐 심심하면 뭐 그냥 핵 공격해버릴 거다, 핵으로 불바다 만들어버릴 거다, 이런 소리 잘했죠. 그래서 메드베데프식의 술 취한 망언 수준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러시아는 야, 좀 이따가 우리 방송 인터뷰 보여줄 거야 라고 한 거죠. 이거 우크라이나가 방송 인터뷰한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밀8 헬기를 몰고 온 러시아 헬기 조종사 막심 쿠즈니노프 대위죠. 이 사람은 부조종사인데 같이 타고 있던 조종사 죽이고 뒤에 있던 크루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몰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 받고 뭐 이렇게 있는데 3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종사와 크루를 쏴 죽이고 자기 혼자서 몰고 왔던 이 헬기보다, 또 속도도 느린 이 헬기보다 어쩌면 혼자 탑승하는 전투기를 몰고 훅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임무가 솔로 임무였는데 이게 좀 수상해서 동료들이 추격을 했고 그걸 이제 애프터버너를 이렇게 확 따돌리고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 들어온 게 사실이라면 들어왔는데 지도군 미사일 안 날아갔죠. 그 말은 이 보이보데라는 콜사인이 카모프 52 조종사 출신의 이 사람의 말대로 사전에 모의된 공작으로 너가 이런 식으로 날아오면 우리가 쏘지 않을게. 그리고 들어와. 그러면 어떤 보장을 해줄게. 이런 작업이 정말 성공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자, 이스라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 지원 팍팍 줄어들고 모든 이 주변국들이 행동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무능력과 안이함 또는 어쩌면 전쟁을 그냥 길게 끌고 와서 정적들 제거하고 또 한번 재선하고 그리고 이참에 호주머니 좀 두둑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으로 일부러 전쟁을 길게 끌고 왔던 그 후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엎치고 덮친 데 이어서 그냥 확확 다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정말 이거 인터뷰 진짜인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왔길래 급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